블록체인 쉽게 알기 쫄지마 블록체인.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영 박사 이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네. 쫄불. 예. 지금 저희가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뭐가 세 번째 ICO 시간이냐? 현황? 네, 대한민국 ICO 현황과 마케팅 사례 세 번째 현황까지 왔고요. ICO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별 케이스의 ICO까지 네.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 하나요? 네, 이런 ICO를 할 때 결국 사람들이 다 알려야 되잖아요. 네. 사람들이 알리는 게 마케팅 활동인데 결국 ICO도 어떻게 크게 보면 투자금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마케팅 활동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제가 10분 내에 좀 마케팅 간략하게 전문가께서 아마 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알려주시죠.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마케팅 채널에서 여전히 제일 그 파워풀하다고 지금까지 파워풀한 거는 역시나 검색 광고로 검색 이루어지는 광고. 구글 광고, 뭐 네이버 광고, 그 다음에 SNS 그 성향을 바탕으로 광고할 수 있는 페이스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검색 광고 좀 많이 막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지금 그 말씀을 네.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구글 같은 글로벌 회사에서 올 6월 말이 되면 더 이상 네. ICO 관련된 광고 혹은 블록체인 중에서 자금을 모으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기술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 ICO랑 연결돼서 자금을 모으는 형태의 광고는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요? 페이스북은 이미 한 4월 정도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뭐랄까 엮여 있잖아요.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광고는 안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해프닝처럼 일어나고 있는 게 이 설명 문구나 멘트 문구 중에 ICO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있거나 자금을 모은다, 투자를 받는다는 말이 명시적으로 있으면 불가. 그게 아니라 I.C.5로 표시한다거나 아쇼라고 표시하면 통과. 그 다음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해프닝 하나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네. 대한민국 블록체인 정말 생태계를 저희가 우리 불금의 만들기 위해서 아이콘. 불금의 아이콘 진짜 그냥 그렇게 무료로 좋은데, 오셔서 우리가. 3시간 넘게 조언도 해주시고 심사까지 봐주고 네. 계시고 한데 그 부분도 광고가 리젝트된 적이 있습니다. 오. 페이스북에서. 왜냐면 이게 뭐 자금을 모으는 행사인가?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제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다가 있고요. 다만 그동안 지금까지 있는 채널 중에 제일 강력했던 거는 역시나 뭐 검색 광고나 SNS 광고 부분이 강력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저기 실시간 보시는 분들 중에 네. 한 분이 댓글을 네네네. 남겼어요. 지금 저희가 실시간 유재흥님 라이브 네. 실시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니 뭔가 민망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숫자가 네네. 안 높게 떠가지고 저희가 안 보는 줄 알았어요. 네네네네. 보시는 네. 분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또 방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두 번째로 사실 계획, 마케팅 플랜을 제대로 짰을 때 가장 강력한 게 뭐냐고 하면 그걸 이제 묶어서 얘기하는 거로 바운티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운티. 네, 바운티 프로그램 저희가 이미 쫄불에서도 한번 네. 바운티가 뭐예요 설명을 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바운티는 결국 새로 만들어질 토큰이 있잖아요. 그럼 토큰은 지금은 밸류가 없지만 나중에는 큰 밸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토큰을 나눠주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밸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네.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흔쾌히 좀 바운티 어떤 토큰 양을 마련할 수 있고,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미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게 되는 서로 소위 말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보통 바운티 프로그램은 우리가 진행하는 ICO 프로젝트를 널리 알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케이스가 있는데 그 AI 크립토라고 요즘 유명하게 잘 그 ICO를 진행하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본인 웹사이트 내에서 어떤 미션들을 달성하거나 해야 되는 것들을 하면 아예 바운티 그 미션 종류를 한번 알려주시죠. 토큰을 어떤 보고. 미션? 여기 보면 뭐 회원 웹사이트에 가입하세요. 그럼 웹사이트 얼마 가입하면 줍니다. 얼마 준다. 비트코인 톡의 AI 크립토에 대해서 뭐 업데이트를 하면 얼마 준다. 비트코인 톡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바운티 프로그램 여기 보시면 쪽으로는. 그래서 비트코인 요것과 또 상관없이 그냥 비트코인 톡에 뭘 올려주세요. 올려만 주시면 토큰 뭘 드릴게요. 이런 네.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게 유명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어느 영역이나 유명한 커뮤니티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경우는 롤 게임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인벤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크립토에서 최고는 비트코인 톡이죠. 톡이에요. 뭐 그때 설명 주셨지. 스팀이 또 비트코인 톡에 톡에 마이닝 한다고 살짝 올리잖아요. 그 비트코인 톡을 활용해서 거기다 뭘 하면은 뭘 준다. 그 다음에 뭐 텔레그램 챗방에 참여하면 뭘 준다. 얼마 그래서 준다. 지금 다 클로즈드 돼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이 난이도에 따라서 토큰의 양이 이렇게 걸린 톡 배당하는 양이 또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마케팅 바운티 프로그램 하는 거 볼 때 그 김한민 네네. 예, 그 친구가 박한민 그 친구가 얘기할 때 보면 각각의 이런 거 가입하고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체크되는 것도 있지만 엑셀 시트 만들어서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도 네네네. 있더라고요. 네네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요즘은 이제 이게 시스템적으로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 핵심은
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중요한 미션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느냐, 그리고 그 설계에 따른 난이도에 따라서 얼마나 적정한 양의 토큰을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프로젝트, 우리의 서비스를 훨씬 더 많이 알려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운티 프로그램이야말로 ICO 마케팅의 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른 마케팅들은 내가 어떤 마케팅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냥 원래 현금화되어 있는 돈을 쓰잖아요. 그게 1억이 될 수 있고 네. 5억이 될 수 있고 뭐 10억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10억을 써서 100억의 효과를 올리면 되게 좋지만 10억을 써서 쫄딱 망해서 1억의 효과밖에 없으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바운티 프로그램의 핵심은 미래에 창출될 토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미래에서 가져오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그 실행하는 측에서 여유 있게 할 수 있다. 다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고도화해서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거에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 그냥 제너럴한 형태, 일반적인 형태로 에어드랍. 저희 에어드랍도 저희가 쫄불에서랑 다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예, 하늘에서 떨구는 거죠. 예. 근데 에어드랍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특정하게 일정 순간에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할 때는 에어드랍이 되게 효과적입니다. 최근에 저기 데이빗 그 표철민 대표가 하는 그렇죠. 데이빗에서도 하는 에어드랍 이벤트를 그렇죠. 크게 많이 네.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에어드랍은 보통 어떤 거랑 묶냐면 뭐 그러니까 사전 등록, 그 보통 게임에서 많이 하는 사전 인증, 뭐 사전 등록. 그러니까 네. 우리를 위해서 나중에 이거 관심이 있으면 이런 것만 해놓으면 우리가 이만큼의 토큰을 나눠줄게. 이런 걸 가지고 네, 에어드랍 하는 경우가 있고, 하여튼 여기서도 역시나 미션에 따라서 에어드랍을 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결국 마케팅을 할 때 있어서 제일 그러면 장기적인 그걸 부분에 있어서 담당하는 사람.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제일 ICO 영역에서 많이 되는 건 뭐냐? 딱 하나로 하면 커뮤니티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커뮤니티 매니저가 그래서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하고요. 예. 이 커뮤니티 매니지먼트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ICO는 아직 얼마 안 됐고 네. 게다가 지금 나오는 블록체인 관련된 이런 기술 프로젝트나 비즈니스 프로젝트는 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전에 있던 노하우나 경험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다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은 그 대화,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채널을 전화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 ICO, 문화니까. 블록체인에서 제일 유명한 건 책방, 쉽게 얘기하면 톡방, 챗방이라고 부르죠. 이제 챗방이라고 부르는 거는 텔레그램방, 네. 뭐 혹은 카카오톡방 이렇게 예, 하고, 그렇죠. 카톡방은 공개방이 1000명 단위로 이제 끊어서 하고 있고요. 텔레그램은 텔레그램은 거의 무한이에요. 무한대잖아요. 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텔레그램 방 중에 텔레그램 방에 몇 명이 모여 있느냐가 네. 이 ICO가 잘 될 건지 못 될 건지 판단 기준이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최소 인원을 보잖아요. 몇 명 이상 넘어야지 네. ICO 그래도 기본적으로 끌고 간다. 보통 이거 정말 의미 있다라고 네. 하면 이제 요즘 얘기 나오는 거는 텔레그램 방 기준으로 해서는 최소 5,000명에서 5,000 명, 10,000명. 그 다음에 카카오톡 방에서는 아까 1,000명이 한 개기 1,000명짜리 때문에 방 몇 개? 5개? 네, 뭐 아니요 1,000명짜리 방 하나 이상. 하나 이상. 네, 500명 정도 넘으면 일단 가능성이 있다. 근데 중요한 네. 거는 모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네. 모을 때도 아까 에어드랍 같은 이벤트를 응용 딱 생각해보면 잘있지만 그냥 여기서 이 챗방에 한 달 있으면 토큰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좀비 채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입만 해 있는 거죠. 방에 들어가만 있고. 여기저기 좀비가 많네. 그렇죠. 네. 좀비가 많아요. 그런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얼마나 액티비티를 유도하느냐가 문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이 채팅 매니저, 쉽게 얘기해서 커뮤니티 매니저라고 하죠. 네. 커뮤니티 매니저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고 정보를 잘 전달하느냐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해주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살가운 소통.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아무래도 아직도 이 ICO라든지 크립토 세계에는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네. 거의 90% 가까이가 남성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매니저는 내용을 잘 아는 센스 있는 여성분이 했을 경우에 네. 또 반응이 되게 뜨겁다. 그것도 영어까지 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왜 영어가 돼야 되는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방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되면 네. 되지만 이 텔레그램은 텔레그램 방은 전 세계인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언어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를 해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커뮤니티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좀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마지막 정리. ICO 성공에 필요한 것들 여기 결국 보시면 뭐냐? 다 중요하다.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ICO를 하는 행위는 네. 단순히 투자를 받거나 자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선언, 그 선언에 따른 기술 개발, 네. 그다음 비즈니스의 진행, 그다음에 자금을 모으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중요하다. 그리고 다 중요한 거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디센트럴라이즈된 권력의 이양, 그다음 공평한 분배, 권한과 책임을 공평하게 나눠갖고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ICO를 하는 팀들이 놀라운 성과를 내더라 라고
팀원들한테 진짜 적절한 배분을 해야겠네요. 적절한 배분을 해주고 대신 적 권한도 충분히 나눠줘야 된다는 네. 거죠. 왜냐면 이거를 뭐 예전처럼 하이라키에서 다 내일 보고 받아서 모레 공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스피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떤 그 주인의식을 갖고 네. 진행할 수 있도록 팀들이 똘똘 뭉치는 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디센트럴라이즈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센트럴라이즈도 좀 필요하네요. 그렇죠. 중심을 그래서 모아서. 그 중심을 모으되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이 다 한 명일 수는 없다. 네. 여러 일이 동시에 네. 일어나기 때문에 최소한 팀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